나치의 인종적 관점은 필연적으로 대외적 투쟁뿐만 아니라 내부적 인종의 순수성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독일 민족의 인종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보았으며 타인종과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히틀러는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만 진화할 수 있으며 항구적 평화 하에서는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설책을 사면 맨 뒤부터 읽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그러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도 별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리법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 우주 안에서 문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테러나 핵전쟁,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원인을 들어 인류의 멸망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과적 억측이 많다. 논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논증은 언제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작용의 인과관계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문명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우주의 연령은 대략 137억 년이고 사실 이 우주 자체가 영원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주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가정해도 문명은 결코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배리법이니까 우선 요구하는 결론의 부정인 문명이 영원히 존속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문명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무한한 과거를 관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계속되는 역사의 구성원이면서 자신의 과거에 유한의 역사밖에 갖지 않을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주의 연령 137억 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유한의 시간입니다. 모순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무한의 과거를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논증을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랜덤하게 선택한 문명의 멤버에 대해 그 사람보다 과거인 연수를 x라고 했을 때 임의 연수 a에 대해 x가 a보다 크다일 확률은 1입니다. 왜냐하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인 x에 비해서 x가 a보다 크다인 x의 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x가 1000억 년보다 크다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x는 137억 년이기 때문에 x는 1000억 년보다 작다이며 이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문명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의 연수 a에 대해 x가 a보다 크다일 확률은 1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또 이렇게 바꿔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문명까지의 연수를 y라고 합니다. 문명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y보다 훨씬 긴 연수가 경과하고 나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주의 연령과 문명의 연령이 거의 같다는 것을 관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명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에 그저 100만 분의 1 이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물리학의 견해에 따르면 우주사 초기에 3분의 2 정도는 미생물조차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느 영역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에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 시공간의 영역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서 빛이 가장 빨리 움직이므로 한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빛을 통해 가장 빠르게 다른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빛을 통한 정보가 도달할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은 중력이 강하므로 주변을 지나는 모든 물질은 블랙홀의 영향을 받으며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이 커집니다. 블랙홀에 매우 가까워지면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하여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빛이 블랙홀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최대 반경을 슈바르츠-쉴트 반경이라고 부르는데 슈바르츠-쉴트 반경이 형성하는 구의 표면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을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바깥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슈바르츠-쉴트 반경은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는데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과 같은 경우 약 3km에 이릅니다. 두 번째,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우주의 어느 지점에 있는 관측자가 영원히 기다려도 관측할 수 없는 먼 우주의 경계면을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다면 사건의 지평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면 우주 전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므로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은 시간에 따라 점점 멀어지는데 현재는 약 160억 광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리보다 더 먼 곳에 일어나는 사건은 영원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